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김수현 씨가 기자회견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악어의 눈물이다라는 평을 많이 하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아마 방송 전에도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김수현 씨 측은 김세론 씨와의 1년 동안만 교제를 했다. 성인이 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세론 씨 측 유족은요. 김세론 씨 편지를 공개하면서 2015년 몇 월 며칠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법적인 공방 어떻게 될지 한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 전에 앞서 우리 김세론 씨의 유가족과 김세론 씨의 사자 명예훼손을 계속해서 일삼던 이진우 유튜버가 3개월 동안 김세론 씨와 김세론 씨 유족에 대한 방송을 못하게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단독, 고 김세론 측 이진우 스토킹 인정, 김세론 관련 방송 못한다. 배우 고 김세론 유족 측에 피소된 유튜버 이준호가 3개월간 고인 관련 유튜브 방송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유족 측과 소통해온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권영찬 소장은 31일 CBS 노컷뉴스에 오늘 31일 이준호의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가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준호는 고 김세론과 유족 관련 3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 측은 이준호의 최근 방송된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고 김세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이진호는 고 김세론 및 유족들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지난 27일 유족 측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진호를 추가 고소하면서 잠정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건 이진호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권영찬 소장이 1월 8일 당일 김세론 씨가 하면 안 되는 선택을 육회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제 아버지와의 인터뷰 내용을 올려드렸지만서도 그 내용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월 8일 이준호의 영상을 본 그 당일날 6회 이상의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준호는 말장난을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 중 하나입니다. 이거 법원 가서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와 김세론 씨 이모 측이 인터뷰를 할 때 잠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을 콕 집어서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제가 첫 번째 인터뷰를 한 사람입니다. 김세론 씨 유족 측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김세론 씨가 이진호의 1월 8일 영상을 본 당일날 6회 이상의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다고 정확히 워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아버님 상담 심리학 교수 입장에서, 아무래도 1월 8일 영상이 세롬 씨에게 데미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그때, 저희 가족이라서 그 영상을 잘 아는데 세롬이가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맞는지 좀 궁금해 갖고요. 많이 힘들어했고요. 그 영상 할 때마다 말로 표현 못할 행동들을 했습니다. 네네네네네. 그거는 이제 말로 표현 못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그 자살에 대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네네네. 유튜브를 보고 시도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항상으로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했고요. 그 유튜브라는 게 주로 이진호 유튜버 영상인가요? 아니면 누구 건가요? 아무래도 이진호 씨가 제일 셌죠. 네네네네네. 예, 그런 쪽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네네네네네. 경험이 없는 중에 이진호라고 전화가 와서 저는 또 이진호가 처음에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경험이 없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상이고 발인 막 이제 막 발인하는 중이니까. 일단 뭐 제가 이진호인데 세븐이한테 그런 마음 악의적인 없는 처음에 서둘 막 그렇게 먼저 까는데다가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데다가 여기서 섣불리 대답할 수도 없고 그게 한 1분 한 조금 넘는 영상이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되는데 막 자꾸 얘기를 하길래 전화상으로 할 얘기 아니니까 상중이고 상 끝나고 네네네. 일정이 많으니까 나중에 통화하시죠 하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 생각을 하니 이놈이 그놈이구나. 모르셨구나 그러니까. 좀 경황스러워서 그러니까 이진호라는 사람 알았는데 이진호가 전화해서 왜냐면은 사실은 가해자가 이렇게 전화하는 건 2차 가해, 3차 가해거든요, 아버님. 왜냐면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 된 사람이 오길래 이게 무슨 사람인지 모르니까 제가 전화를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그죠? 근데 거기에는 반은 누군가가 궁금하지만 반은 배타적인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네네. 근데 막
자기가 뭐 이진호고 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네네네. 아니 그날 내가 실제로 첫날 봤는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정신이 좀 혼미하셔야 될까 정신이 되게 없으시더라고요. 뭐 외람된 얘기지만 장례식장에 구두를 못 챙겨간 사람입니다. 신고 장례를 치렀어요. 어떻게 네네네네네. 뭐 예의를 갖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경험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중이고 발인을 하는데 누군가 전화가 왔는데 아니 그거 나중에 얘기하죠. 왜 나한테 이러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진호는 그거를 이제 자기는 뭐 권영찬 교수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은 얘기를 하겠죠. 네네네. 근데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할 사항 아니고 사항 모르니까 저도 또 네네네네. 나중에 장례식 끝나고 다시 통화하시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이건 사실은 2차 가해인데 참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지금 이제 약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기 회피용으로 나한테 전화를 한 것도 피해가기 위해서. 네, 그렇죠. 왜 나는 이런 쪽이고 나는 뭐 조문을 하기 위해서 뭐 낙골당 뭐 이런 얘기, 낙골당 찾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아 낙골당도 찾아갔다고 전화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파주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전을 했는데. 네네네. 파주 쪽에 오신 걸로 알고 새로운이 어디냐는 식으로. 이진호가요? 예. 아, 미친놈이네 미친놈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겼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이런 형태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사실은 그 이진호랑 강경윤이 한 팀이라서 항상 강경윤이가 기자니까 먼저 전화를 하고요. 예.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진호가 전화했는데 보니까 제가 시간표상 보니까 강경윤이 10시 몇 분, 이진호가 12시부터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그 기자분도 그런 거예요. 저는 제일 황당했던 건 제 전화번호가 노출이 안 돼 있는데 모르죠 아무도. 예. 일단 이진호가 그 기자분보다 전날인가 먼저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전날이요? 먼저 한번 갔었고요. 네네네. 네. 이게 기억이 좀 틀릴 수는 있죠. 하여튼 난 이진호 전화를 먼저 받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경황이 예. 없으시니까. 네. 예. 하지만 이제 기자분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뭐예요 그 여자는? SBS 강경윤 기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뭐 무슨 소속을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시나. 왜냐면 나한테 기자가 전화 올 일도 없고 전화가 온 이상 이 사람들이 또 우리를 뭐를 채취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통화했을 때가 뭐라도 실수할까봐. 궁금한 게 처음부터 안 하고 중간부터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이상해서 그걸 녹음을 눌러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제 기자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중간에 제가 녹음을 눌렀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걸 녹음을 해야겠다 하고. 네네네네네. 그리고 이진호 씨는 그냥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길래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거는 녹취할 생각도 못 하셨고. 예. 공격적으로 안 왔어요. 솔직히. 공격을 안 하고 이렇게 물어봤고 여자 기자는 공격적으로 가서 이상해서 누르신 거네요, 그죠? 일단은 기자는 왜냐면 난 기자는 겁이 나니까. 근데 아이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뭐 예전에 새로이랑 친했습니다 하면 그냥 나는 응대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항을 물어보기 시작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사항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아버님 제가 사실은 유가족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예. 또 다른 아픈 추억을 했는데 죄송한데 이게 앞뒤 정황을 좀 정확히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죄송한데 요거를 제가 경찰이나 이렇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도 돼요?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예, 아버님 저 혹시 이진호랑 강경윤 씨 예. 처벌을 원하십니까? 이진호 씨는 처벌을 원하고요. 네네. 네네네. 그 기자 기자분도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둘이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예, 저도 그렇게 처벌해야죠. 괴롭힘을 받았고 예. 다른 최종봉 씨도 먼저 강경윤 씨가 전화하거나 뭐 아니면 이진호 같이 기사를 쓰는 팀이에요. 네. 예, 그 기자분이 새로운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그분들을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하고 싶습니다. 그럼 아버님 제가 그러면 고발을 해서 예. 그거를 저기 또 아버님 어머님은 2차 가야 안 되게 제가 고발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런 전화로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